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독 복부에 자꾸만 살이 쪄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다 나이살이지 하면서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복부 비만은 건강에 특히 더 해롭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보통 말하는 피하지방이 아니라 내장 안에 지방이 쌓여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내장 지방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미 많이 쌓인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과 내장 지방 감소, 숙변 제거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천연 사과 식초를 넣은 사과 양배추 스무디 만드는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의 체지방은 두 가지인데요. 피부 아래에 쌓이는 피하지방과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주로 복부에 쌓이는데 피하지방처럼 물컹하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여 잘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팔다리는 전체적으로 가는 편인데 배만 빵빵하게 나오고 살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내장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똥배라고 하는 처진 아랫배뿐 아니라 윗배도 불룩해지기 시작한다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장 지방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과식,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에 있습니다. 특히 술은 내장 지방 축적의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1g당 7kcal로 그 자체로 고열량 식품인데다가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동안 체내의 다른 지방의 분해를 막고 축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데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방이 잘 축적돼 살이 찌게 됩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지방보다 약 9배 이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내장 지방이 피하지방과 다르게 위험한 이유는 지방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혈액 속으로 지방산 형태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며 혈관, 간, 심장 등에 쌓여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을 만드는데 이 염증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 체내에서 각종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내장 지방의 축적으로 인한 질병은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입니다. 혈액에 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쌓입니다. 점차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압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이 됩니다. 또 지방이 혈관이 아닌 간에 붙으면 지방간이 됩니다. 이외에도 당뇨 및 각종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 전립선비대증, 대장암, 하지정맥류, 위식도역류, 수면무호흡증, 요실금,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내장지방은 정말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장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할수록 내장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밥이나 면 요리, 과자, 빵, 단 음료수 등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몸에서 근육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은 늘려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식사 때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조깅이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몸에서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중간 강도로 하루 30분, 주 3일 이상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벌 운동은 고강도 운동을 짧게 반복하는 것으로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1에서 2분간 하고 다시 1에서 3분간 가벼운 운동을 하는 식입니다. 세 번째는 12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지방분해 대사가 시작되므로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야식을 전혀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본 수칙과 더불어 오늘은 체중 감량, 내장 지방 감소, 묵은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비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과와 양배추를 믹서에 간 스무디에 천연 사과 식초를 넣어 드시는 겁니다.
사과와 양배추, 천연 사과 식초의 어떤 효능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걸까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프로시아니딘은 폴리페놀 성분으로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의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 케르세틴은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과에는 100g당 1.5g 이상의 많은 양의 식이섬유와 다량의 팩틴이 들어있어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 매우 좋습니다. 양배추가 위 기능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U 때문인데요. 비타민U는 위 보호 기능뿐 아니라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속 중성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당연히 배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천연식초도 내장지방 감소와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천연식초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요리할 때 보통 쓰는 양조식초는 2에서 3일 동안 숙성 발효한 것으로 주정이라는 에틸알코올의 초산균을 넣어 만드는데 사실상 영양가는 거의 없습니다. 제품 라벨에 원료가 주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양조식초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술로 1차 발효를 시킨 후 다시 식초로 초산 발효를 시킨 것인데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오랜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60여 종의 미네랄과 각종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영양소, 유산균을 함유하게 됩니다. 라벨을 보시면 원재료가 사과 100%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에사비, 그러니까 애플사이다 비니거라고 불리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여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과 양배추 스무디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과와 양배추, 천연 사과 식초를 준비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사과와 양배추를 적당히 잘라줍니다. 잘라준 사과와 양배추, 물 혹은 무가당 요거트를 조금 넣고 믹서에 갈아줍니다. 만들어진 사과 양배추 스무디 한 컵에 천연 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어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대신 이 스무디를 큰 컵으로 한 컵 드시거나 식전에 한 컵 드신 뒤 식사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체중 감량과 변비 해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배에 가스가 생겨서 더 불편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에 천연 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어 희석 후 드시는 방법입니다.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좋지만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타서 음용하실 경우 양조식초가 아닌 반드시 천연식초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내장지방이 무엇인지, 내장지방이 생기는 원인, 내장지방 이위험성, 내장지방을 줄이는 방법, 내장지방의 효과가 큰 사과, 양배추, 천연식초 스무디 만드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당장 사과와 양배추, 그리고 천연식초를 준비하셔서 꾸준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알찬 건강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